마켓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혼돈을 겪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를 겪었는데요. 주식시장 반등을 보여주지만 급락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마이너스 4%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1950선까지 후퇴를 했는데요. 또 다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좀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1조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약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득세 0%를 좀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좀 급등락의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공조가 강화될 때까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020년 올해 상당히 유망 업종이죠.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싸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섹터에 대한 저점 매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가 불발되면서 유가가 30%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장 그랬고요. 간밤에는 다시 한번 10% 반등을 했지만 또 30달러 선에서 10% 반등이다 보니까 한 3달러 정도의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유가 관련해서 산업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저가로 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첫 번째로 이제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공급이 과잉되고 좀 수요가 감소되는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좀 하락이 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낮은 원가의 수혜가 좀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O라든지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호재를 이제 맞은 쪽이 있습니다. 바로 유틸리티 쪽에서 한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유가 1달러 감소할 때마다 2천억 정도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좀 개선된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통상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에서 6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쪽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주 목표 중에서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한번 유념하시면서 향후에 좀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